안녕하세요. 책tur키의 북라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제 마음을 뚫어주세요.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할 거야랑 나 한 달 안에 5kg 감량할 거야. 두 개 중 어떤 게 좋은 목표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후자를 선택하실 텐데요. 그 이유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시간 제한도 있고 또 성취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더 시스템의 저자 스콧 애덤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막말로 목표 설정은 패배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패배자는 목표를 설정하고 승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스콧 애덤스는 성공하려면 목표가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라고 하는데요. 그가 정의 내린 목표는 특정 시기에 이루려고 마음먹은 무언가고요. 반면에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행복해지려고 매일 반복하는 루틴이나 습관 같은 거를 말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20kg 감량하겠어는 목표지만 올바른 식습관은 시스템이 되는 거고요. 또 4시간 이내 마라톤을 완주하겠어는 목표지만 매일매일 운동하겠어는 시스템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 100만 달러 벌 거야는 목표지만 지속적으로 혁신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가 활동 루틴은 시스템이 된다고 해요. 이처럼 목표는 한 번 달성하면 끝나지만 시스템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루틴이기 때문에 끝이 없다는 특징이 있겠네요. 몇 년 전에 제가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을 보다가 경악한 순간이 있었는데요. 이영자님이 이곳저곳 맛집을 탐방하면서 먹방하는 컨텐츠였어요. 되게 맛있게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걸 보고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영자님이 또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굉장히 잘 체하는 사람인데요. 특히 대학생 때는 한 달에도 두세 번씩 체하고 토하고 뻗고 막 이런 되게 괴로운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영자님이 속이 불편하다라는 말에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영자님이 약국에 가서 소화제를 사 드신다거나 손가락을 딴다거나 하는 장면이 이어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이영자님의 말을 듣고 진짜 충격을 받았는데요. 소화제로 한방통닭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때는 조금 화가 나기도 했어요. 뭐지? 이렇게 못 먹는 사람을 조롱하는 건가? 그냥 솔직하게 더 먹고 싶다고 하면 되지. 굳이 저렇게 돌려서 뭔가 자기 체면을 차리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이영자님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거를 제가 깨닫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날도 왠지 모르게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쎄함이 찾아오고 여지없이 두통이 몰려오고 화장실에서 이제 아픈 속을 부여잡고 이렇게 나 이제 곧 토하겠구나. 오늘 또 뻗겠구나.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마침 이영자님의 한방통닭이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내 몸에 소화제, 내 몸에 맞는 음식을 지금 먹으면 중화되지 않을까? 내 속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따뜻한 밥, 그리고 김이 떠오르더라고요. 다행히 집에 햇반이랑 그 포장된 김이 있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김 뜯어가지고 뜨끈뜨끈한 밥을 이 김에 싸서 한 입 딱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사르르 눈이 녹듯이 제 마음속까지도 내 속은 물론 마음속까지도 이렇게 사르르 풀리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날 진짜 저 햇반 하나 다 먹고 김에 싸서 다 먹고 나서 아, 내 몸에 맞는 음식들이 따로 있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식당에서 파는 음식이면 이거 다 사람 먹으라고 만든 음식이잖아. 근데 못 먹을 이유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튼 그 뒤로는 제가 음식을 먹고 난 뒤 제 몸 상태를 살피는 게 습관이 되었고요. 심지어 특정 브랜드의 라면은 먹지 않는다라는 원칙까지 만들게 되더라고요. 시스템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이영자님의 한방통닭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경험 속에
더 시스템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찾은 더 시스템의 핵심 메시지는 내 몸의 패턴을 찾아라. 그리고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브라이언 그린 작가의 엔드 오브 타임을 읽었는데요. 너무 뇌리에 박히는 구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의 생존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패턴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패턴을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운다. 패턴에서 무언가를 배우는 것은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능력으로 진화를 통해 우리의 DNA에 각인되어 있다. 인간이 다른 종을 제치고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자연의 패턴에 매우 민감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만물의 연결 관계를 추적하고 우연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며 규칙을 기억하고 중요도를 할당한다. 다른 종과 다르게 우리의 DNA에는 특별한 능력이 담겨 있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패턴 인식 능력인데요. 패턴 인식 능력이란 만물의 연결 관계를 추적하고 우연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며 규칙을 기억하고 중요도를 할당하는 거래요. 그럼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예를 들어 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 몸은 맵고 기름진 음식을 좀 견디기 힘들어해요. 특히 또 닭고기와는 좀 잘 안 맞고요. 소고기랑 좀 잘 맞는 편이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매운 닭갈비를 먹는다는 건 나 오늘 체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거든요. 이처럼 저는 음식과 제 몸 사이의 연결 관계를 추적하고 또 몇 가지 규칙, 즉 패턴을 발견했죠. 그런데 더 시스템의 저자 스콧 애덤스는 심하게 말하면 패턴 변태더라고요. 스콧은 모든 것에서 패턴을 찾으려고 했는데요. 음식은 물론 자기 몸이 좋아하는 수면 시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 자기가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상황까지도요. 그래서 자기 몸이 좋아하는 패턴으로 매일을 반복하는데 스콧은 이를 시스템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스콧이 얼마나 패턴 변태인지 몇 가지 책 속 사례를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은 열정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언제 열정적이 되고 또 언제 냉소적으로 되시나요? 열정에 대한 스콧의 생각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성공한 사람들은 종종 이런 조언을 던진다. 당신의 열정을 쫓아라. 하지만 이런 말은 대부분 헛소리에 불과하다. 열정이 성공을 불러왔다기보다는 성공이 열정을 불러왔던 것이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못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열정이란 때때로 자신이 무언가를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의 부산물에 불과하다. 스콧은 성공한 만화 작가인데요. 하지만 수많은 사업을 말아먹기도 했고요. 또 수많은 실패와 몇 번의 성공을 통해 이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다고 해요. 바로 일이 잘 되면 저절로 열정적이 되고 일이 안 되면 저절로 냉소적이 된다. 라는 패턴을요. 그러니까 스콧의 말은 제게 이렇게 들려요. 열정적으로 살면 성공한다가 아니라 열정적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잘하는 걸 찾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다만 조심할 게 있는데요. 스콧의 말은 스콧의 몸을 기준으로 찾은 패턴이에요. 만약 일의 성패와 상관없이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몸을 가진 분도 계시겠죠? 그런 분이라면 열정적으로 살면 성공한다가 진리가 될 수도 있어요. 스콧 또한 자신의 말을 참고만 하라고 하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네요. 이어서 재능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 건데요. 여러분은 재능에 대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재능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스콧이 찾은 패턴을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다. 언젠가 잘 풀릴 일은 시작부터 좋다. 시작이 좋지 못하면 그냥 그 상태가 지속될 뿐이다. 처음부터 당신의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제 다른 일을 시도할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다. 반대로 당신의 제품이 몇몇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과 행동을 이끌어낸다면 끝장을 볼 준비를 하라. 그땐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니까. 여기까지인데요. 스콧은 재능과 가능성에 관해서도 패턴을 찾았어요. 스콧이 찾은 패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싶다면, 재능을 찾고 싶다면 다양한 시도를 해보라는 뜻인데요. 그중 소수라도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다면 그거를 해라 라는 말이에요. 저는 1년 6개월이 넘도록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일일 방문자 수가 10명?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스콧의 다음 구절이 제 마음을 때리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언제 그만두어야 할지를 알아야 한다. 끈기는 중요하지만 바보처럼 붙들고 있기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제 마음을 뚫어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스콧은 딱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내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가? 입니다. 그러니까 스콧은 어떤 일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건강을 해치고 그리고 에너지를 빼앗긴다면 그건 잘못된 선택이라고 해요. 장기적으로는 그런 일은 줄여가야겠죠. 반면에 힘은 들어도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그런 일들은 좋은 선택이라고 해요. 그런 선택들은 점점 늘려가야겠죠. 스콧은 내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일들로 하루 루틴을 구성하라고 하는데요. 그게 곧 행복 시스템이고 또 성공 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여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기대와 요구를 너무 맞춰주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을 관찰하고 내 몸이 좋아하는 패턴들로 나의 일상을 꾸리라는 메시지인데요. 스콧은 바로 그게 이기적인 삶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피해주는 그런 이기적인 삶 말고 내 몸의 패턴을 잘 파악하고 내 몸이 좋아하는 것들로 하루하루를 꾸리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 수 있어야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으로 살 수도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세계적인 부자들 중에 세계적으로 기부를 잘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 MC인 유재석 님도 수십억의 기부를 하시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 사랑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내면의 그 욕구 항아리를 가득 채우고 그게 흘러 넘칠 때야만 건강하게 또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네요. 그러니 우리 함께 이기적으로 좀 살아볼까요? 책뚫기의 북라디오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마음도 뚫어주세요. 그럼 안녕.